마지막입니다. 대수 파트 안에서 이제 귀납법, 귀납적 정의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를 볼 거야. 이게 증명의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증명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언급한 적이 전에 있었어요. 증명의 종류가 이렇게 간접 증명 하나 있고, 직접 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 증명의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 우리가 배운 게 대우법 기억나죠? 공통수학 2에서 했었잖아, 그지? 그리고 귀류법이라는 게 있었지.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네, 여기서 쓰여지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귀납이라는 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귀납이라는 게 국어 시간에도 한번 이제 비문 나갈 때 나올 거야. 귀납, 연역 이런 말 하죠. 귀납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를 만드는 거야.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하는 방법이 귀납이라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원리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아침 9시마다 밥을 먹었어. 현우가 작년부터 계속 아침 9시에 밥을 먹었어. 지금까지 먹어왔잖아?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어? 먹게 되겠지? 그지? 이런 게 이제 어떤 사례를 통한 원리를 추출하는 방식인 거야. 귀납에 이제 반대되는 말은 이제 연역이라는 법이 있는데, 연역.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정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 3단론법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역에 속한다. 그래서 귀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사례가 수의 나열을 통해 이제 나타날 거야. 자, 봐봐. 자연수에 대한 명제가 여기다 적으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들어줄 거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그러니까 자연수 범위야, 사실 얘는. 근데 자연수 몇 가지의 사례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 이후의 자연수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이야, 얘가. 그래서 어떤 자연수에 대한 명제가 이렇게 PN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게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뭘 해야 되냐면은, 가장 최초로 첫 번째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 번째가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될 거야. 성립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가 이제 K번째라고, K번째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K 플러스 1번째 또한 성립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결론 사이에 이 중간의 과정 부분을, 이 과정을 증명하시면 돼요. 큰 틀은 다음과 같고,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베이직센 꺼내시고요. 잠깐만, 나 이거 2개밖에 안 주고 왔단 말이야. 쌤이 같이 있다고 하셨잖아. 아니 그 뭐냐. 보세요. 일단 조용히 하고. 자, 여기 15번을 볼게요. 15번. 이런 방식이에요. 봐봐.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짝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짝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값은 뭐야? 그치. 2, 4, 6, 8만 들어갈 거야. 이게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됩니다. 뭘 보이면 되냐면, 가장 최초의 짝수 뭐야?
2요. 2일 때가 참이다라는 명제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A가 뭐가 되겠어? 2요.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은 뭐야? 뭐가 참이 돼야 돼? 4가 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은 6이 참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제 구조의 과정을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K번째가 참이면 몇 번째가 참이다라고 딱 했을 때? K 플러스 2가 참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구조를 이제 갖다 놓잖아? 그럼 얘가 참이지? 그럼 얘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P2가 참이었죠? 그럼 누가 참이 돼? 4. 그럼 누가 참이 돼? P6.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짝수만 참이 되게 하는. 그래서 B 값은 뭐가 돼야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A, B는 4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거 봐볼까요? 자,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대요. P1이 참이야. 자, 그러면은 P1이 참이면 누가 참이죠? 여기 밑에 있는 이 조건을 잘 봐봐. P2가 참이야. 그러면 다시 P4, 그 다음은 P8 그렇지. 그 다음은 16. 뭐가 계속 참이 되는 거죠? 짝수가 아니죠. 2의 제곱수. 그렇지. 2의 거듭 제곱이 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그러면은 참이 되는 거를 골라라. 누구야? 그렇죠. 2의 거듭 제곱인 건 30밖에 없으니까. 17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P1이 또 참이래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거야. P1이 참이면 P1이 참이거나 또는 뭐가 참이야? P2가 참이다. 그러니까 P1이 참이거나 P2가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P1이 참이지. 그럼 1이 참이면 누가 참이 돼? 그치, P3이 참이 되는 거죠. P1이 참이면은 P3이 참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 그럼 P3이 참이면 P5. P5가 참인 거지. 지금 여기가 P3 참인 거죠? 그러면 누가 참이야? P5가 참이 된다. 근데 얘가 3일 수도 있었잖아. 얘가 3일 수도 있었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돼? 4도 참이 되는 거네. 그럼 P3이 참이다라는 걸 통해서 P4도 참이 되고 누가 참이 돼? P5도 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 그럼 P4가 참이면 누가 참이 돼? P6이 참이 되죠. 근데 얘가 4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P5가 참인 거 여기 있지 이미. 그럼 P6도 참이죠. P5가 참이면 P7이 참이죠.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 명제가 아닌 건 누구야? P1이 참이면 P3, P4, P5 참이었고 P6도 참이고 P7도 참이고 이렇게 넘어가죠. 누가 없어. 2를 만들 수 없네. 그래서 얘가 이제 명제가 아닌 거죠. 이게 귀납법의 원리야.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보다는 이렇게 증명의 과정을 물어볼 거야. 그래서 증명의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 자, 귀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거거든? 나중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죠. 시그마라는 공식을 통해서 나타냈죠. 또한 등차 수열의 합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얘를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자.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1부터 n까지의 합이 얘가 될 때 1부터 5까지의 합이라고 하면 여기다 뭐 넣어야 돼? 5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1부터 1까지의 합이다. 그러니까 첫째 양일 때, n이 1일 때 1부터 1까지의 합이다 라는 표현은 좌변은 1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고요. 우변은 n 자리에 뭐 넣으면 돼? 1을 대입하면 돼.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해야 돼. 이거 맞아 틀려? 맞죠. 이게 참이야.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가 참이라는 걸 일단 확인해 줘야 돼.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참인 걸 먼저 보여주고,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넣은 거지. 만약에 2 이상이라면 2부터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k번째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k번째. n이 k일 때 그러면은 1부터 뭐까지 더해요? k까지 더해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 2분의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거야. 근데 이건 가정일 뿐이잖아. 그럼 얘가 이제 k번째가 성립을 하면 몇 번째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k 더하기 1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부터 식으로.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 가정을 먼저 했죠. 그러면 여기 맨 밑에 결론을 일단 써놔. 결론은 뭐냐면 n이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할 거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 식을 1부터 몇 가지 더해? k 다음에 k 더하기 1까지 더한 식은 2분의 어떻게 되겠어? 여기 n자리에 이제 뭐 넣는 거야? k 더하기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k 더하기 1하고 k 더하기 2로 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가정과 여기서 보여지는 이 가정과 여기서 나타내진 이 결론의 이 간격의 차이를 과정을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밑줄 친 이 식하고 결론에 보이는 요 식의 차이점을 좌변에서 찾아보자. 여기에 좌변과 여기에 좌변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더 더해져 있지? 뭐가 더 더해져 있어? k 플러스 1이 더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한다. 더하면 그러면 이 쭉 나열되는 식 자체가 1부터 몇 가지 더해져요? k 더하기 1까지 더해지고 우변도 똑같이 뭐가 더해져? k 더하기 1이 더해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결론하고 좌변의 모양이 똑같아졌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변의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걸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 문제 자체가 빈칸 추론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여기를 통분을 해야 되겠죠. 2분의 이거 k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네. 얘도 이렇게. 그럼 k 플러스 1을 묶고 되면은 2분의 k 더하기 얼마예요? 1인 거고, 그러면 k 더하기 1하고 2분의 k 더하기 2니까 이쁘게 쓰면 2분의 k 더하기 1과 k 더하기 2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문제는 빈칸 추론으로 막 이런 거 빈칸 뚫어놓는다고. 이렇게 빈칸을 뚫어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항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빈칸을 추론해야 되는 경우 가정, 결론에서 가정은 나와 있을 거거든? 결론도 아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적어주세요. 결론을 적어놔야 내가 이제 뭘 해야 돼,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이게 k번째가 되면 k 플러스 1번째도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문구를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귀납법 증명의 방법입니다. 바로 등식에 대한 증명이었어. 자, 그럼 베이직센으로 다시 오셔서 여기 빈칸 한번 풀어볼까? 이거 방금 했던 거 똑같은 거 해봐. 양변에 뭘 더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 이제 봐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1일 때 보여줬죠?
K일 때 적어놨지.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했는데 K 플러스 1 때는 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적어놔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K 플러스 1일 때리면은 1부터 몇 가지 더해야 돼? K 더하기까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식은 2분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 뭘 더해야 돼? K 더하기 1을 이렇게 더하면 K 더하기 1, 여기는 K 더하기 2가 됩니다. 알겠죠? 결론을 적으시면 돼요. 19번 해봐, 19번.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귀납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귀납법으로. 1일 때를 살펴봤더니 1만 넣었을 때는 이제 성립하죠. 그리고 n이 뭐일 때? k일 때 가정을 하고 뭘 적어 놓으라고? k 플러스 1일 때 적어 놓고 비교하라 그랬잖아. 여기다 k 플러스 1이면은 1부터 몇 가지 더해줘야 돼? 2에 k 마이너스 1 승, 그 다음 2에 k 승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2에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죠? 여기다가 k 플러스 1일 때까지의 상황을 더한 거야. 그리고 비교해. 지금 뭐가 더해졌어? 1이 더해졌죠? 그래서 2의 k승을 더하면 여기도 2의 k승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도 2의 k승을 더한 거고, 그러면 2의 k승 빼기 1에서 2의 k승 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같아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0번. 자, 여기도 1일 때는 이제 1 곱하기 2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우변은 여기다 1을 넣는 거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3으로 나눠서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K번째일 때, K번째일 때니까 여기 놓은 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식이 없잖아. 그럼 K 플러스 1번째까지 식을 한번 여기다 밑에다 써볼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K랑 K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하기, 그치? K 플러스 2는 여기 식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 넣는 거야. 3분의 뭐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여기 식하고 내가 적은 요거랑 비교하는 거야. 뭐가 추가됐죠? 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2를 추가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똑같이 들어가서 여기다가도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곱한 게 추가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정리되면서 뭐로 완성되겠어? 요 식으로 완성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나에는 뭐가 들어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으로 이렇게 가나가 다 완성되겠죠. 가에 들어가는 거 FK라는데, 그럼 FK는 2가 되고, GK는 K 플러스 1부터 K 플러스 2, K 플러스 3까지. F3 4 곱하기 5 해서 20이 되고요. F4는 5, 6, 7이죠. 예? G2지, G2. G2면은 3, 4, 5가 되겠네. 60이 되어서 두 개 더하면 80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첫 번째 뭐 하라고? 그치.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좌변이 뭐야, 좌변? 1 세제곱 1이죠. 우변은 2분의 n에다가 1 넣는 거지.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좌변 우변이 같이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n이 뭐일 때? k일 때 세제곱 쭉 가서 k의 세제곱은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렇게.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 뭐 적으라고? 결론을 적어.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돼? 1 세제곱 쭉 가서 k 세제곱하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 하면은 2분의 뭐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위아래라가 지금 추가돼야 될 게 뭐가 있어요? K 더하기 1의 세제곱. 그걸 양변에 더해줍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k 더하기 1의 세제곱을 더해.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 세제곱 쭉 가서 k 더하기 1의 세제곱은 2분의 k의 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됩니다. 얘를 정리해 줘야 돼. 얘를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요 제곱이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도 제곱인 거잖아.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이건 4분의 1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이 앞에 뭐 남아? 4분의 K. 뒤에는 뭐 남아? K 더하기. 이렇게 남겠지. 여기를 통분해서 써주면 제곱 4분의 k제곱에 4k의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다시 k 플러스 1의 제곱이랑 4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이네. 따라서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모양이 어떻게 돼? 똑같아졌죠?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립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 중 등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잘 썼네. 됐죠? 자, 다시 개념서로 오세요. 등식에 대한 증명이 있었다면 부등식에 대한 증명도 있습니다. 얘는 조금 생각을 한번 더 해줘야 돼. 봐봐. h가 0보다 크고 n이 2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n은 뭐부터 넣어야 돼? 2부터 넣는 거야. 이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자, 그럼 n에다 뭐 넣으라고? 2일 때 왼쪽에 있는 항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고요. 오른쪽은 1 플러스 2h가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왼쪽은 전개하면은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잖아. 당연히 왼쪽이 어때? 커요. 크지? 왜냐면 h 제곱이 추가로 더해졌으니까 0보다 큰 h의 제곱이 추가로 더해졌으니까 왼쪽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참이 되는 거야. 최초의 n을 넣었을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였지? 그럼 뭘 보여라? 두 번째는 뭐일 때? k일 때를 먼저 써줘요. k제곱이 1 플러스 kh보다 크다라고 뭘 해?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뭘 적어놔? 결론을 적어놔 일단.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상황을 적어봐. 1 플러스 h에 뭐예요? k 플러스 1승이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딱 적어놔 일단. 그리고 비교해. 자, 여기랑 여기 비교했죠? 왼쪽에서 무슨 차이가 발생했어요? 얘가 지수가 하나 늘어났지? 그럼 양쪽에 뭘 곱한 거야?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한다. 곱하면, 자, 곱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승하고
1 플러스 KH에 1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맞지? 어? 여기다가 지금 곱했잖아. 여기다가 곱하기 1 플러스 H 한 거고 여기도도 1 플러스 H를 곱한 거야.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요식을 전개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K 플러스 KH 그 다음에 H죠. K 플러스 1H네. K 플러스 1의 H 더하기 KH 제곱 이렇게 돼요. 등식에서는 여기를 정리한 식이 여기를 정리한 식과 어땠어? 똑같았잖아. 그래서 비교할 때 딱 똑같으면 끝났잖아. 근데 부등식에서는 지금 얘랑 식이 어때?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하나 들고 와야 돼. 어떤 개념을 하나 들고 와야 되냐면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 얘보다 크다가 된 거야. 자, A가 B보다 커요. 그리고 A가 C보다 커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A가 B보다 크다와 A가 C보다 크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클 때 A가 C보다 크다라고 딱 얘기하고 싶으면은 요 중간에 어떤 걸 넣어주면 A가 C보다 크다 할 수 있을까? B B가 C보다 C보다 크다. 크다라는 걸 이 중간에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얘가 A가 C보다 크다가 딱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한 거잖아.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잖아. A가 B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한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A가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B가 C보다 크다라는 과정이 하나 보여줘야 된다. B가 누구야? 얘지.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더하기 KH가 C인 뭐야? 0. K 플러스 1의 H보다 어때? 크지? 그니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그 중간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빈칸 뚫어놓고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우측에다 이거 잘 적어놔. 요거를 이제 가정이라고 보고 중간에 이게 증명의 형태가 들어가면은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채워야 되네. 이거 중간에 얘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 얘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등식에서의 귀납법 증명이야.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게 항상. 중간에 뭘 써야 되는지 헷갈리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알겠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방금 한 거죠? 이 이상인 n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를 넣어봤어. 이 2일 때 확인했더니 왼쪽이 더 큰 거 확인했고요. k일 때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k 플러스 1일 때는 식이 어떻게 돼야 돼? 부등식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 1 플러스 k의 n에다가 넣어야 되죠. n에다가 h니까 k 플러스 1의 h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적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해? 1 플러스 h를 곱하면 그럼 여기다가 1 플러스 h를 곱하면 여기는 1 플러스 kh가 되는 거고 그럼 전개를 하면은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가 되는 거고 k 플러스 1의 h 그게 얘가 이제 누구보다 큰 거야? 얘보다 어때? 큰 거. 큰 거지. 그럼 나에 뭐가 들어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자 23번 해봐.
5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5일 때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5를 넣었을 때 2의 5승이 5의 제곱보다 크니까 성립하고 K일 때 가정했죠? 그럼 여기다 K 플러스 1일 때를 써놔야 비교가 된다고? 그럼 K 플러스 1이면은 요 식이 어떻게 돼요? 2의 K 플러스 1승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지, 우리가. 요거랑 요거 비교하면 양쪽에 뭘 곱해요? 2를 곱한 거야. 그럼 2를 곱하면은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여기도 2를 곱했어요. 그런데 요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일단 여기 계속 가보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어떻게 나타낸 거야, 이거? 여기 마이너스 2로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준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나에 들어가는 거지.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에 뭐야? 제곱이죠. 2차식을 표준 형태로 바꾼 거랑 다름이 없죠. K가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2차 포물선을 얘기하고요. 여기 꼭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1, 마이너스 2인 거거든? 그럼 K가 1이면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인 거잖아. 그럼 K가 5면은 한 이 정도 있을 거야. 5일 때. K가 5일 때는 값이 얼마예요?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긴 다 0보다 큰 거야. K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0보다 큰 거야. 아, 얘가 그냥 0보다 크구나. K가 5부터는 0보다 크구나를 왜 이걸 언급했냐는 거야. 누구랑 누굴 비교해야 되니까. 얘랑 비교를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A가 B보다 크지 지금. 그리고 A가 C보다 크지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B가 C보다 크다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B가 C보다 크다라는 게 2K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가 있어야 된다고. 그 이걸 전개를 하면은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된다고. 그럼 얘가 넘어간 식이 바로 얘인 거야. 그게 0보다 크잖아 항상.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잖아. 항상 큰 게 맞는 거지?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K제곱이 2K 더하기 1보다 크고요. 기역과 니은에 의해서 2의 K승 더하기 K제곱은 뭐보다 크다? K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 5. 나에는 K-1 제곱, 다는 K 플러스 1 제곱.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성립의 과정 안에서는 바로 이 조건 B가 C보다 크다가 중간에 끼니까 그거를 잘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 여기 풀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대수 진도 끝입니다.